한때 많은 SF 팬들을 설레게 했던 오umu아무아를 기억하시나요? 성간천체였던 오umu아무아는 길쭉한 모양, 심지어 태양계를 떠나면서 속도가 가속되는 것 같은 놀라운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자 아비 로에비 꽤 진지하게 그 정체가 외계 지적 존재의 우주선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더 이슈가 되었죠. 아쉽게도 오umu아무아는 애초에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태양을 한번 스치고 멀리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정말 그 정체가 외계인의 정찰기였을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얼음 돌멩이를 보고 우리가 설레발을 쳤던 건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번 SF 팬들을 설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른 성간천체가 찾아온 거죠. 2017년 오umu아무아, 2019년 보리소프, 그리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비 로에비 등장했죠. 그는 이번에 찾아온 세 번째 손님도 외계인의 우주선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번엔 상당히 호전적인 존재가 타고 있을지 모른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umu아무아는 선발대였고 이제 본격적인 지구 침공을 위해서 외계인의 군대가 우리를 찾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과연 성간천체 덕후 아비 로에비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주류 천문학계는 그를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발견된 세 번째 성간천체 손님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7년 처음 발견되었던 오umu아무아 이후 간간히 성간천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성간천체는 태양계 바깥 먼 우주에서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온 천체를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 보리소프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2025년 7월 1일 칠레의 아틀라스 망원경으로 세 번째 성간천체가 발견되었죠. 처음에는 A11PL3G라는 임시 명칭으로 불렸지만 초기 분석에서 아주 극단적인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무려 61km/s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태양계 중력에 붙잡힌 천체라곤 볼 수 없었죠. 쌍곡선 궤도의 이심률이 오umu아무아의 경우 1.2 정도, 보리소프는 3.8 정도였던 것에 반해 이번 세 번째 손님이 그리는 쌍곡선의 이심률은 무려 6을 넘습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이 천체는 아틀라스란 이름의 성간천체로 당당하게 목록에 추가되었죠. 다양한 지상망원경, 우주망원경들이 모두 이 천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새로운 관측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3.1 아틀라스의 특징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유명한 외계 우주선 추종자가 또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천문학과 교수 아비 로에비죠. 그는 이미 지난 2017년에 찾아왔던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성간 우주를 여행하는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제시했고 학계뿐 아니라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로앱은 왜 또다시 이 세 번째 성간천체도 우주선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가 제시하는 아틀라스의 이상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크기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는 점. 둘째, 일반적인 혜성이 보여야 할 화학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궤도가 태양계 평면에 대해서 독특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특히 금성, 화성, 목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쭉 근접 비행하는 흥미로운 경로를 그린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까지 관측된 3.1 아틀라스의 사진을 통해 유추한 크기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건 앞선 두 번의 성간천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죠. 오umu아무아의 길이는 대략 100에서 200m 정도였고 보리소프도 0.5km 정도 크기의 혜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틀라스는 10배 이상 더 큰 크기를 갖고 있죠. 얼핏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과 혜성은 드물지 않습니다. 혜성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상한 크기는 아니죠. 게다가 혜성의 크기를 재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태양에 근접할수록 태양빛에 의해서 혜성의 얼음이 승화하고 가스 구름덩어리, 코마가 커지기 때문이죠. 실제 2007년 당시 태양을 가까이 지나갔던 혜성 홈즈가 있는데요. 그 코마가 무려 140만 킬로미터 크기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태양 지름에 맞먹는 수준이었죠. 마침 최근 관측을 시작한 베라 루빈 망원경도 우연히 3.1 아틀라스를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3.1 아틀라스의 혜성 꼬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의 모습으로 보이죠. 사진 속 이미지로 추정한 그 당시 크기는
11.5km 정도입니다. 이후 허블 망원경으로 포착한 추가 사진을 보면 확실히 그 사이에 혜성 꼬리가 길게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얼음이 더 승화하고 꼬리가 길고 선명해지는 전형적인 혜성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로앱은 지난 오umu아무아 당시엔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까지 했었죠. 그때는 오umu아무아의 크기가 100에서 200m 정도란 점을 들어서 외계인들이 타고 있는 적당한 크기의 우주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비 로앱의 논리라면 크기가 크면 커서도 문제고 크기가 작으면 작아서도 문제고 상황에 따라 갖다 붙이기식의 주장인 셈이죠. 두 번째, 혜성에서 보여야 할 화학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추가 관측을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제미니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관측을 통해서 이곳에 최소한 물, 얼음과 규산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물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혜성의 특징이죠. 선명한 시아나물, 하이드록실기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이라면 얼음이 충분히 승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 그런 성분이 많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죠. 이것도 흔한 장주기 혜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세 번째 주장인데요. 아틀라스의 궤도가 거의 황도면에 나란하게 누워있고 일부 태양계 행성에 가까이 접근하는 궤도를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갖고 태양계 행성들을 쭉 탐사하는 목적으로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틀라스의 궤도는 황도면에 대해서 175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 진행 방향에 대해서 거꾸로 역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아틀라스의 궤도는 태양계 행성들에도 그닥 가까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0.2AU 정도 접근하긴 하지만 목성은 끼케야 4AU 정도 거리까지만 접근하죠. 지구에도 전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 아비 로앱은 이미 여러 번 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umu아무아의 외계인 우주선 가설을 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그는 자신의 참신한 가설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류 천문학자들을 꼰대 취급했고 자신을 마치 고독한 갈릴레이처럼 포장했죠. 지난 2023년 이미 로앱은 신망을 크게 잃는 민망한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지구의 바닷속에서 외계인 성간 우주선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착각과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4년 1월 8일 당시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상공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45km/s의 속도로 지구 대기권을 진입했던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죠. 이 운석은 CNOS 2014-0108로 부릅니다. 로앱은 2019년에 논문을 통해서 당시 운석도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성간 전체의 조각일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바닷속에서 그 성간 우주선의 파편을 직접 찾겠다는 목적으로 일명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모금을 시작했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까지 등장하면서 헌신적으로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총 15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실제 바닷속을 뒤졌죠. 로앱은 운석이 떨어진 날로 추정되는 시점 부근에 인근 지진계에서 진동 기록이 감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갔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자석 탐지기를 활용해서 금속 파편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각은 작은 비비탄 총알처럼 매끈한 구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구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파편 조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과 유사했죠. 하지만 많은 천문학자들은 로앱의 조사 방식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 식으론 바닷속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이 정말 성간 천체의 파편일지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당시 그가 운석 충돌의 근거로 삼았던 지진계의 진동조차 사실은 인근 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오고 가면서 흔하게 만들어지는 수준에 불과했죠.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로앱이 UFO 조각을 찾겠다더니 정작 트럭 조각을 찾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점점 쌓여가면서 로앱은 학계에서 신망을 잃어가고 있죠. 사실 이러한 주장이 더 안 좋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천문학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에서 자꾸 눈길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성간 천체의 등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외계인의 우주선일 가능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간 천체의 존재는 우리 태양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쉬지 않고 태양계 바깥 성간 우주와 직접 물질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태양계 바깥에서 새로운 천체가 유입된다면 반대로 태양계의 천체가 바깥으로도 날아갈 수 있겠죠. 비록 긴 세월이 걸리지만
우리 은하를 이루는 수많은 개별 항성계들이 서로가 품고 있던 물질을 교환하고 있고 골고루 다양한 물질이 은하계 전역에 퍼지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우리 태양계 안에도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성간 천체가 항상 공존하고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한 베라 루빈 망원경 그리고 제임스 웹으로 앞으로 더 많은 성간 천체가 발견되겠죠. 특히 이번 아틀라스가 독특한 건 그 천체가 날아온 곳으로 추정되는 기원이 아주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원반은 얇은 원반과 두꺼운 원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얇은 원반은 우리 태양처럼 비교적 나중에 태어난 어린 별들이 많습니다. 반면 두꺼운 원반은 훨씬 나이가 많고 금속 원소 함량이 적은 별들이 주로 채워져 있죠. 앞서 두 번의 성간 천체는 모두 얇은 원반에서 날아왔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이웃별에 살고 있던 천체가 고향을 떠나서 우연히 태양계로 날아왔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번 아틀라스는 두꺼운 원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태양보다 30억 년 이상, 최대 90억 살 먹은 늙은 별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꺼운 원반은 태양계가 머무는 얇은 원반보다 수백 광년 더 멀리 떨어진 고대의 영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억 년 전, 이제 막 탄생하고 있던 한 별 곁에 잠시 머물다가 곧바로 튕겨 날아갔을 수 있죠. 한 별 주변에 이제 막 행성이 반죽되고 행성계가 형성되고 있던 무렵에 날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대의 행성 탄생 시점에 모든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현재까지 관측된 결과를 보면 아틀라스는 물 얼음이 아주 풍부해 보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천체가 자신의 고향별을 떠나서 이번에 우연히 태양계로 날아오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딱히 다른 별 곁을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 혜성은 원래 상태 그대로의 많은 양의 물 얼음을 아직도 머금고 있죠. 약 90억 년 전 고향별을 떠날 때의 순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우리 태양계로 날아왔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1월 사이 아틀라스는 태양 근처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물 얼음이 승화하겠죠. 그러면 뚜렷한 혜성 꼬리를 보게 될 겁니다. 외계인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아니라 그저 물 얼음이 많이 모여있는 혜성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우린 참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종족인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죠. 오죽하면 가끔 찾아오는 성간 천체를 보면서 그 안에 외계인이 타고 있기를 바라기까지 할까요? 이런 상상은 지루한 밤하늘을 조금은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질문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죠. 아무리 훌륭한 천문학자라도 때론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좀 더 차분하게 지루한 우주의 풍경을 바라보고 보다 더 중요한 천문학적인 질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참을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